삶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각자의 여정을 따라 사람들을 휩쓸어 가고는 한다.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보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렸음을 깨닫게 된다. 조순정 할머니와 그녀의 아들 구승환의 이야기는 모자의 사랑, 이별, 그리고 결코 메울 수 없는 후회에 대한 가슴 아픈 증거다. 어머니는 평생을 농사일에 매달리며 아들을 홀로 키운 한평생을 보냈다. 반면 아들은 고향을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필리핀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 않았다. 11년이 지난 후 두 사람의 예상치 못한 재회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고 서로의 가슴 깊이 묻어둔 감정을 일깨운다. 조순정 할머니는 80세의 나이로 고향에서 홀로 살고 있다. 그녀의 하루는 농사일과 육체 노동으로 채워져 있으며 자신을 위한 시간은커녕 이야기를 나눌 사람조차 없는 외로운 나날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아들인 구승환은 11년 전 더 나은 삶을 찾아 필리핀으로 떠났다. 그 세월 동안 어머니는 아들의 빈자리를 채우려 손자의 양육을 도맡아 하며 한 푼 두 푼 아껴 살아왔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척해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아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자리하고 있었다. 시간과 거리는 단순한 물리적 요소가 아니라 모자 관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날 조순정 할머니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필리핀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갑작스럽고도 용감한 선택이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노인이 낯선 나라로 향하는 여정에 나선 이유는 단 하나, 오직 아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고향에서 준비한 소박한 음식을 손수 챙겨들고 길고도 긴 여정을 떠났다. 비행기 안에서도 공항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내 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를 보고 반가워할까? 아니면 이미 내 존재를 잊어버렸을까? 그러나 오랜만의 재회는 그녀가 꿈꿨던 감격적인 순간과는 사뭇 달랐다. 두 사람 사이에는 뜨거운 눈물도 꼭 끌어안는 포옹도 없었다. 대신 어색함과 어찌할 바 모르는 거리감이 자리했다. 구승환은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방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필리핀에서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사업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은 그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고 11년 전 젊은 패기를 가졌던 청년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너무나 지쳐 있었고 어머니를 만났지만 기쁨과 함께 후회와 어색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탓인지 그는 어머니가 낯설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조순정 할머니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 잡았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녀는 아들의 힘든 삶을 이해하면서도 그가 더 이상 자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듯해 더욱 가슴이 아팠다. 수십 년 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만남이었지만 정작 그 순간이 오자 어떻게 해야 그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 몰랐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모자의 재회가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회복, 후회, 그리고 가족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다. 이번 만남이 그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과거의 따뜻했던 기억들이 그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만남은 그저 한순간의 스침에 불과할 뿐 결국 각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인생은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도 있다. 조순정 할머니 80세는 평생을 논밭과 채소밭에서 농부의 거친 노동 속에서 살아왔다. 젊은 시절 그녀는 홀로 아들을 키우는 미혼모가 되었고 가난과 고된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배우자 없이 시골 마을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일하고 해가 저문 뒤에도 손을 놓지 않았다. 그저 하나뿐인 아들이 배골치 않고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비록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아들에게 주기 위해 했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에게 한 번도 미소 지어주지 않았다. 아들 구승환이 성장하자 그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희망과 꿈을 품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필리핀으로 향했다. 떠나던 날 조순정 할머니는 조용히 집 앞에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것이 아들이 원하는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숙이선 이제부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단순한 비행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 후로도 그녀의 삶은 계속되었다. 새벽부터 밭일을 하고 작은 정원을 가꾸고 저녁이면 쓸쓸히 혼자 밥을 지어 먹었다. 처음엔 아들이 자주 전화를 걸어왔지만 점점 통화 횟수가 줄어들더니 마침내 연락은 뜸해졌다. 처음엔 자주 오던 전화가 서서히 줄어들고 마치 건기 속의 가뭄처럼 드문드문 이어졌다. 그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아들이 바쁘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조순정 할머니는 점점 깊어지는 외로움을 실감했다. 하나둘씩 친구들은 세상을 떠났고 마을 아이들은 성장하여 도시로 떠났다. 그녀만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가끔 마을 사람들로부터 아들 소식을 들을 때가 있었다. 필리핀에서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소문.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단 한 통의 전화, 단 한 줄의 문자라도. 하지만 기다림은 끝이 없었고 결국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11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녀는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결정을 했다. 스스로 비행기 티켓을 사고 아들을 만나기 위해 필리핀으로 떠나기로 한 것이다. 80세가 된 그녀에게는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이었다. 평생 고향을 벗어난 적 없는 그녀였지만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은 아들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필리핀에 도착한 날, 그녀는 온몸으로 낯선 환경을 실감했다. 복잡한 도로, 사람들로 가득 찬 시장, 끝없이 솟아오른 빌딩들. 모든 것이 고향과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그 속에서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승환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날 보면 반가워할까? 아니면 너무 멀어져 버린 걸까? 그녀는 구승환이 사는 곳을 찾아갔다. 손에는 고향에서 가져온 음식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그녀가 직접 준비한 음식,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익숙한 맛. 필리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아들과의 재회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구승환은 그녀가 기억하는 젊고 생기 넘치던 아들이 아니었다. 피로가 깃든 얼굴, 초췌한 몸, 그리고 눈빛 속 깊이 서린 무거운 짐. 그녀를 본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색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반가움보다 당혹스러움을 먼저 드러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아들의 모습에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대화는 어색했고 서로의 말은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아들의 생활이 궁금했다. 어떻게 지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구승환은 짧게 대답할 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했다. 마치 엄마가 걱정할까봐 모든 것을 숨기려는 듯이.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존재를 다시금 실감했다. 하지만 11년이라는 긴 세월은 쉽게 지울 수 없었다. 조순정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 손끝의 떨림까지도 그녀는 마음에 새겼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려는 듯이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다. 무엇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아들의 곁에 있어주는 것이었다. 말이 아닌 존재 자체로.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만남이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줄 수 있을까? 혹은 이 만남은 그저 한순간의 추억으로 남고 다시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까? 결말이 어떻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조순정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아들은 여전히 어린 시절의 그 아이 그대로였다. 세월이 흘러도 거리가 멀어져도 그녀는 여전히 변함없이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조순정 할머니는 지난 10년 넘게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다. 11년 동안 그녀는 주변 사람들, 해외로 떠난 자녀를 둔 이웃들에게서 아들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다. 그녀는 늘 스스로
애게 물었다. 우리 승환이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무리 아들이 건강할 거라고 스스로 다독여 보아도 마음속 깊이 자리한 외로움과 허전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많은 밤을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조용한 마을길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만 곁에 있으면 살아갈 힘이 생겼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녀는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것 같았다. 이제 그녀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그녀를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고 동네 아이들은 성장의 마을을 떠났다. 그녀만이 그곳에 남아 쓸쓸한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아침에 눈을 떠도 텅 빈 부엌을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다. 외로움은 이제 그녀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슴속에 품어온 결단이었다. 내가 찾아가야겠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녀가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먼 길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그녀는 농사일로 모아둔 돈을 조금씩 모으고 필리핀에서 일하는 이웃의 아들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다. 여러 번의 어려움을 거친 끝에 마침내 비행기표를 손에 쥐었고 간단한 짐을 챙겨 길을 나섰다. 그녀의 8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는 순간이었다. 비행기라는 것도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아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다. 필리핀 땅을 밟은 날, 그녀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복잡한 거리, 끊임없이 오가는 차들, 높은 빌딩, 시끌벅적한 시장. 모든 것이 고향과는 너무도 달랐다. 순간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머뭇거릴 수 없었다. 단 하나의 바람, 단 하나의 목표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승환이를 만나야 해. 여러 차례 길을 물어가며 마침내 구승환이 사는 곳을 찾았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앞에 선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들이었다. 11년 만에 마주하는 얼굴, 그녀는 숨을 삼켰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기쁨보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먼저였다. 그는 마치 믿기 어렵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승환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구승환은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여기까지 어떻게... 그녀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보고 싶었어. 그 한마디에 구승환은 멍하니 서 있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그는 이미 과거를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있었다. 그동안 그는 혼자서 살아남아야 했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왔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어머니를 떠올리는 일조차 줄어들고 말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허름하고 작은 공간. 그녀의 가슴이 저며왔다. 이런 곳에서 살아왔구나. 아들이 떠날 때 그녀는 적어도 그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녀가 원했던 것과 너무 달랐다. 엄마가 집에서 이것저것 가져왔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다. 고향에서 손수 준비해온 음식들이었다. 아들이 어릴 적 좋아했던 음식들. 이걸 보면 조금이라도 기뻐하겠지라는 마음으로 가져왔지만 구승환은 그저 가만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조순정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아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 주름이 깊어졌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으며 눈빛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그녀가 물었다. 구승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11년의 공백은 단순한 말 몇 마디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조순정 할머니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아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아들은 그가 어릴 적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던 그 아이가 아니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녀는 그저 아들의 얼굴을 눈에 담았다. 마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듯이.
이 만남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짧은 순간만을 공유한 채 다시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까? 결과가 어떻든 한 가지는 분명했다. 조순정 할머니에게 구승환은 여전히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거리가 멀어져도 그녀는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작은 방 안에서 두 모자는 서로 마주 앉아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11년이라는 긴 세월보다 더 깊은 침묵이 방 안을 감쌌다. 조순정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의 야윈 얼굴과 피로가 가득한 눈빛을 보았다. 그녀가 정성껏 키운 아들, 사랑으로 보살펴온 그 아이가 이제는 그녀가 바라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늙어가고 있었다. 구승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다. 그녀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웠다. 그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와 마주한 순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조순정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해온 감정을 담고 있었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니? 구승환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머뭇거렸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네, 괜찮아요. 그러나 조순정 할머니는 알았다. 그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 허름한 방과 그의 지친 모습만 봐도 필리핀에서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11년 전 그가 떠나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11년 전 마이너스 갑작스러운 이별. 그때 구승환은 37세의 한창 나이였다. 그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시골을 벗어나고 싶었다. 필리핀에서 사업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주저없이 떠나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싶다는 열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조순정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아들이 굳이 먼 나라로 가려 하는지. 여기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굳이 떠나야 하니?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구승환은 단호했다. 엄마, 난 더 이상 이 시골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어요. 조순정 할머니는 아들의 뜻을 알았지만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동안 두 모자는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견뎌왔다. 그녀는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구승환의 사촌이 사고로 부모를 잃었다. 어린 조카는 갈 곳이 없었고 결국 조순정 할머니가 그 아이를 돌보게 되었다. 그녀는 아들이 이 사실을 듣고 떠나는 걸 다시 생각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결국 떠나기로 했다. 내가 가면 난 어떻게 하니?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구승환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사실 그도 떠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엄마, 조카는 엄마가 잠시 돌봐주세요. 제가 자리 잡으면 돈을 보내서 돕겠어요.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아들을 붙잡을 수 없었다. 그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아들이 떠나는 날 조순정 할머니는 집 앞에서 가만히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이번 이별이 단순한 몇 년의 이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긴 세월의 공백. 그 후 그녀는 조카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농사일은 여전히 고되고 나날이 몸은 쇠약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다. 처음에는 구승환이 자주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사업 계획을 이야기하며 곧 자리를 잡으면 돈을 보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는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오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절이 되면 혼자 앉아 텅 빈 집을 바라보며 그는 아직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생각했다. 밤이 깊어지면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말 행복한 걸까 궁금해졌다. 11년 만에 재회 마이너스 아픈 기억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아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11년 동안 보고 싶었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그녀가 기대했던 반가움이나 기쁨이 아닌 어색함과 거리감이 서려 있었다.
한 번이라도 엄마를 생각한 적 있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구승환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지난 세월 동안 그는 어머니를 떠올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점점 과거를 외면하게 되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고 결국 그는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조순정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구승환은 목이 메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시간이 지나도 거리가 멀어져도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없었다는 것을. 작은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두 모자는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이번 만남이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조순정 할머니에게 구승환은 여전히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결코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별 후의 11년 만에 만난 조순정 할머니와 구승환의 재회는 그들이 품고 있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었다. 비록 두 모자가 다시 만났지만 여전히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필리핀에서 며칠을 함께 보낸 후 조순정 할머니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음을 깨달았다. 결국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마음속에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을 남겨둔 채로 그녀가 떠나는 날 가벼운 비가 내렸다. 그녀는 작은 방 앞에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다음에 다시 만날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었다. 1년 후일 수도 있고 2년 후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 구승환은 어머니를 공항까지 배웅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가만히 서서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어머니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별 후의 외로움. 고향으로 돌아온 조순정 할머니는 다시 외로운 삶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욱 깊은 외로움이 그녀를 감쌌다. 예전에는 적어도 아들은 바쁘겠지, 잘 살고 있겠지라며 스스로 위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들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다. 필리핀에서의 삶이 쉽지 않았으며 그가 겪은 어려움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밭일을 하고 채소를 가꾸고 혼자 밥을 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먼 이국 땅에서 아들도 혼자 밥을 먹고 있을 것이고 그 역시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하지만 통화는 어색했다. 구승환은 바쁘다는 이유로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바쁜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그들은 건강이나 날씨에 대한 짧은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 침묵에 빠졌다. 때때로 그녀는 묻고 싶었다. 승환아, 넌 괜찮니? 넌 행복하니? 하지만 그녀는 차마 묻지 못했다. 그녀가 듣게 될 대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구승환의 힘겨운 삶 한편. 구승환도 결코 평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 어머니가 떠난 후 그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이토록 외로운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는 고향을 떠날 때 더 나은 미래를 꿈꿨다. 새로운 땅에서 성공을 거두고 돈을 벌어 어머니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다. 필리핀에서의 첫 몇 년 동안 그는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일했다. 하지만 사업은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다. 실패가 거듭되었고 빚은 늘어갔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 조금만 더가 끝없이 이어지며 그의 삶은 점점 무너져갔다. 돈이 떨어지고 믿었던 사람들도 하나둘 그를 떠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할까. 그 생각만으로도 그는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버텼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결국 그는 1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고향으로 돌아오다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인가.
끝없는 절망인가. 한국 땅을 밟은 순간 그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고향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돌아오고 나니 자신이 이곳에서조차 낯선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를 만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현실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친구들은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40대가 넘어버린 나이에 한국에서의 경력도 없이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결국 그는 육체 노동을 해야만 했다. 그것은 그가 도망치고 싶었던 삶, 어머니가 평생 살아온 삶과 다를 바 없었다. 예상치 못한 재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음을 깨닫고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랜만에 고향 마을로 들어섰다. 예전에는 익숙했던 길이 이제는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는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그를 마주했다. 그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한동안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앞에 선 아들은 너무나도 수척하고 지쳐 있었다. 돌아왔구나. 구승환은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엄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이며 말했다. 배고프지? 밥부터 먹자. 그날 밤 11년 만에 두 모자는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었다. 구승환은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먹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다, 승환아. 아직 기회는 있어.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단순한 말이 그 무엇보다도 강한 위로가 되었다. 11년의 공백을 메우는 시간. 그들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은 함께였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법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은 다시는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재회 마이너스 모자 간의 유대 회복. 10년 넘게 타지에서 고군분투한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구승환은 단순한 사업 실패만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다. 그는 떠날 때 더 나은 미래를 꿈꿨지만 지금 이 순간 오래된 집 앞에 서서 깨달았다. 자신에게 남은 것은 빈손과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뿐이었다. 조순정 할머니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온화함과 동시에 안타까움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왜 돌아왔는지 묻지 않았다. 지난 시간 동안 왜 연락이 뜸했는지도 따지지 않았다. 그저 그가 돌아온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마치 그 11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어머니의 선물 마이너스 변함없는 사랑. 다음 날 할머니는 아들이 깨어나기 전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텃밭에서 갓 딴 신선한 채소를 손질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다. 손은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고 허리는 더 굽어버렸지만 그녀의 손길에는 변함없는 정성이 담겨 있었다. 구승환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 그가 어릴 적 먹고 자랐던 익숙한 맛을 다시 만들어주고 싶었다. 아들이 이 맛을 기억할까? 잊었을 수도 있지만 그녀는 상관없었다. 그저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다. 점심 식사 시간, 구승환은 상 앞에 앉아 익숙한 음식을 바라보았다. 미역국, 전통 방식으로 담근 김치, 간장조림 생선, 그리고 따뜻한 쌀밥 한 그릇. 그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목이 메고 가슴이 아렸다. 어머니는 11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의 입맛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즐겨 먹던 그 맛을 변함없이 준비해 주었다. 조순정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이지? 많이 먹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구승환은 말없이 젓가락을 들어 한 입을 먹었다. 익숙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릴 적과 달랐다. 이번에는 눈물이 함께 삼켜졌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 침묵 속에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포근함이 스며 있었다. 서로에게 다가가기 위한 작은 변화. 식사 후 구승환은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고향의 공기는 필리핀에서 느낄 수 없었던 차분함과 편안함을 품고 있었다. 조순정 할머니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왔다. 도시에 비하면 여기는 조용하지?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구승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곳의 고요함이 그리웠다는 것을. 엄마, 그는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괜찮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무슨 일을 겪었든 엄마는 다 괜찮다. 내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말 한마디에 구승환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서 짊어지고 있던 부담과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성공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를 탓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서로를 향한 이해와 회복, 그 후로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구승환은 더 이상 어머니를 피하지 않았다. 그는 마당을 정리하고 무너진 담장을 손보며 어머니를 도왔다. 어린 시절처럼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시장에서 어머니가 장바구니를 들지 않도록 대신 들어주었다. 할머니는 아들의 미래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이 다시 떠난다고 해도 그는 결코 어머니를 등지지 않을 것임을 느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다. 엄마, 구승환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날 낳은 걸 후회한 적 없어? 조순정 할머니는 놀란 듯 아들을 바라보더니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살며시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말아라. 그녀는 부드럽게 손등을 쓰다듬었다.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 구승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외로움과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떠돌이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의 곁에는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작. 이번 재회가 그들의 지난 시간을 완전히 지워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걸음이었다. 그들은 이제 깨달았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모자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언젠가 구승환은 다시 떠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어디에 있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는 언제나 따뜻한 밥 한 끼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생각과 감정 마이너스 모자의 유대 회복을 위한 여정. 구승환이 돌아온 후 작은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따뜻해졌다. 아직도 두 사람 사이에는 채워지지 않은 거리감이 남아 있었지만 매일 조금씩 그들이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아침이면 조순정 할머니는 늘 그렇듯이 새벽부터 일어나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텃밭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구승환도 이젠 늦잠을 자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따라 나가 밭에 잡초를 뽑고 물을 주며 할머니가 혼자서 하던 일들을 함께 도왔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조용한 기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혼자였던 그녀에게 아들의 존재만으로도 하루가 조금 더 의미 있어졌다. 모정 마이너스 아픔과 받아들임. 어느 날 저녁 해질녘이 되자 조순정 할머니는 집 앞 계단에 앉아 멀리 마을길을 바라보았다. 구승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다가가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았다. 무슨 생각하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구승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가 무엇을 떠올리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 그가 어릴 적 이 집에서 함께 지냈던 시절을 떠올리고 있을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구승환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엄마, 혹시 버림받았다고 느낀 적 있어요? 조순정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다. 엄마는 널 원망하지 않았어. 내가 너만의 길을 찾으려 했다는 걸 이해해.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지. 우리 승환이는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구승환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만의 삶에 몰두했고 어머니가 겪었을 외로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엄마는 계속 살아왔어. 매일 똑같이 밭일을 하고 조카를 돌보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냈지. 하지만 때때로 다른 가족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허전하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깨달았어. 사랑이란 꼭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란 걸. 엄마는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그 말은 구승환의 가슴을 찌르는 듯 했다. 그는 눈을 감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그러나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사과할 필요 없어. 이제 내가 이해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다. 구승환은 어머니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혹은 실망할까봐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 어머니가 보여준 따뜻한 이에 그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 난 실패했어요. 그는 힘겹게 말했다. 필리핀에 갈 때는 자신 있었어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할머니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사업은 생각처럼 되지 않았고 사기도 당하고 빚도 늘어났어요. 계속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엄마한테 연락하지 못한 건 내가 실패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실망할까봐, 내가 부족한 아들이라고 생각할까봐 무서웠어요. 조순정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넌 한 번도 부족한 아들이었던 적 없어. 삶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야. 엄마는 내가 성공해야만 자랑스러운 게 아니야.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기만 해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 그 순간 구승환은 가슴속 깊이 남아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안심시켰다. 엄마, 나 여기 좀 더 있을게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곁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하단다. 가족의 의미를 되찾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과거의 기억을 나누었다. 할머니는 이제 아들이 언젠가 다시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불안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떠나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구승환도 깨달았다. 아무리 멀리 떠나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를 기다리는 곳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그는 조용히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내가 태어난 걸 후회한 적 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승환아, 넌 엄마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야.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 그 순간 구승환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받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이번 재회는 기적적인 변화나 극적인 결말을 만들어내진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약속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삶이 힘들어도 서로가 서로를 잊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구승환이 다시 떠나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언제든 돌아갈 곳이 있고 언제나 변함없이 따뜻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